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스모그의 황사까지 대기질이 정말 안 좋습니다. 날씨가 매우 건조해서요. 산불에도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또 모레는 전국에 비 소식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수연, 김가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미증시부터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오랜만에 좋은 분위기 나타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 이 상호 관세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더해졌고요. 또 제가 가장 기다리고 있던 종목인데요. 테슬라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자세한 분위기 함께 알아볼 텐데요. 자, 시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사이 뉴욕 증시에는 한 차례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3대 증시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42% 오른 42,583.32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1.76% 상승한 5,767.57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27% 급등하면서 18,188.5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최근 관세 정책 우려로 인해 변동성이 컸던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한 주요 글로벌 뉴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4월 2일 발표 예정인 상호관세 정책에서 일부 국가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는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동등하지만 경우에 따라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의약품 등 주요 품목별 관세 발표가 즉각 시행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자주 바뀌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데요.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발표 전까지 증시의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했던 국채금리가 이날 관세 완화 발언에 그간 급락분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8.6 베이스포인트 오른 4.338%까지 치솟았고요.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 또한 9.3 베이스포인트 오른 4.041%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날 무역전쟁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이미 소비재 업종지수는 4.07% 급등했고요. 중소형 종목이 중심인 러스 2000 지수도 2.55% 상승하면서 시장 전반에 걸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석유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불거져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뉴욕 WTI는 배럴당 69.1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달러화는 다소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주요 6개국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오른 104.33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급등하던 금 가격은 투자 심리 회복으로 인해 0.13% 하락하면서 3,017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3.5% 상승해 87,0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자산시장 전반의 분위기 전환이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위축 국면으로 돌아선 반면 서비스업은 다시 활기를 띠며 경기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54.3으로 시장 정만치인 50.8을 크게 웃돌면서 2월 대비로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제조업 PMI는 49.8로 하락해 기준선인 50을 하회하면서 위축세로 돌아섰습니다. S&P 글로벌은 서비스업의 회복이 제조업 부진을 어느 정도 상쇄했지만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신뢰는 22년 10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래피얼 포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이며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 그룹이 미국 내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집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자동차 생산에 86억 달러, 부품과 물류 철강 분야에 61억 달러, 그리고 미래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 63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히 루이지애나주의 제철소를 신설해 미국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 기준금리 동결 전망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6월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은 35.2%로 상승했고요. 인하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시장 불안 심리를 반영하는 변동성 지수도 전일 대비 9% 넘게 하락하면서 시장이 안정세를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별 이슈가 있었던 M7 기업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테슬라인데요. 미국 연방정부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정부 효율부 팀원들이 매일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전하면서 미국 납세자와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정부 효율부 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는 연방정부의 지출 감축과 공무원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강제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테슬라 차량을 표적으로 한 방화와 매장을 겨냥한 공격 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FBI가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고요. 이 같은 방화 및 폭력 사건을 국내 테러로 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테슬라의 손을 대면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며 테슬라를 옹호하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네, 오늘 미증시에서 가장 돋보였던 종목 단연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으로 인한 무역전쟁 우려 완화뿐 아니라 일론 머스크 CEO가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팔지 말라고 당부한 것이 알려지면서 11.93% 급등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급락했던 만큼 이번 반등폭도 상당히 큰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히트맵을 통해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엔비디아와 AMD 등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3.15%, AMD는 6.96% 상승하면서 최근 하락분을 일부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양자 컴퓨팅 섹터에서 반등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아이온큐, 퀀텀 컴퓨팅 등 양자 컴퓨팅 관련주는 엔비디아의 기술 컨퍼런스와 맞물려서 각각 10% 이상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 메타가 3.79%, 알파벳은 2.25% 오르며 최근 기술주 전반의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역시 인공지능 기술 부각으로 6.37%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완화 기대감 덕에 상승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와 자동차 관세 등 추가 이슈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관련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자, 2일에 상호관세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죠. 여기에서 이 다수의 국가가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관세 부과 품목이 예상보다는 좀 축소될 수 있다라는 낙관론이 펼쳐지면서 위험 심리가 조금 더 확산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테슬라가 12%대 급등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국내 증시까지도 좀 훈풍이 이어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 가연 아나운서 맛있는 그룹 가져오셨다고요? 네, 오늘은 더본코리아 가져왔는데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 이슈, 오늘은 더본코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다방, 그리고 한신포차, 홍콩반점, 다들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요. 모두 더본코리아의 브랜드입니다. 지난해 11월 상장한 더본코리아가 휘청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1월 백캠 선물 세트 가격 함량 논란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추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감귤 오름 맥주 과즙 함량 논란, LPG 가스 안전 수칙 위반 의혹, 백석공장 농지법 위반 의혹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오너 리스크에 더본코리아의 가맹점주들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고 하는데요.
백다방의 제품 원산지 허위 광고 의혹과 관련돼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백다방은 지난해 1월 인스타그램에 우리 농산물 우리 백다방이라는 광고물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광고물에서는 중국산 고구마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쫀득 고구마빵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고발인은 백다방이 광고에서 중국산 표기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봤습니다. 소비자가 국내산 농산물로 제품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비슷한 지적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사 밀키트 브랜드인 백쿡의 치킨 스테이크를 소개했는데요. 그때도 우리 농가를 돕는다는 취지를 전면으로 앞세워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더본몰에 올라간 치킨 스테이크 원산지를 보면 97.81%를 차지하는 주재료, 염지닭정육은 브라질산이었다고 합니다. 조림 소스에도 대부분 호주산, 중국산을 비롯한 외국산을 사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더본코리아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따른 조치에 따라 지난 19일에는 통조림 가공육인 백햄을 생산 중단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올린 더본코리아는 오는 28일 첫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각종 논란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앞으로의 대응책과 향후 경영 전략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전달해드립니다. 네, 더본코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 작년 11월인가요? 입성을 했는데요. 연일 여러 가지 논란에 따라서 이 주가가 계속해서 내림세 걷고 있습니다. 이 상장일에 상장했던 가격에 비해서 한 44% 정도 빠졌다라고 할 정도로 주가가 계속해서 좀 연일 내림세를 걷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탈출을 해갈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 뉴스 살펴볼 시간인데요. 경제면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연 아나운서, 오늘도 잘 요약하셨다고요? 네, 오늘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이 주요 대상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보다 먼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 중이며 대상국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언급한 무역 불균형국, 이른바 더티 15 국가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교역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약 81조 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8번째로 무역 적자가 큰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고강도 관세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미국행 수출 물량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를 포함한 완성차 업체들은 새 관세 적용 전 미국으로 차량을 빠르게 선적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 한 달간 한국의 미국행 차량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업계는 당분간 관세 정책과 대응 방안에 주목하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향후 글로벌 무역 환경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 증시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이 24일부터 새 주가 지수인 요미우리 333을 산출 및 공표하면서 일본 대표 지수인 니케이 지수에 정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요미우리 333은 도쿄 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에 상장된 333개 종목으로 구성됐다고 하고요. 모든 종목을 동일 비준으로 반영하는 동일 가중 방식을 채택해 대기업 중심의 기존 지수들과는 차별화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미국의 S&P 500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일본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요미우리 333은 지방의 중견과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포함해 지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고 특정 대형주에 좌우되지 않는 구조를 통해 보다 균형 있는 지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니케이 지수가 주가 평균 방식으로 그리고 토픽스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요미우리는 다양한 기업의 성장을 포착할 수 있다며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수 출범은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저축에서 투자로 기조와 새 비과세 투자제도 확대에 따른 투자 수요 유입과도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NISA를 통해 유입된 개인 투자금이 해외 주식형 펀드로 쏠린 상황에서 요미우리 333은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요미우리 333이 수십 년간 역사와 인지도를 쌓아온 니케이 지수를 빠르게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대체거래소 넥스트 트레이드 관련 소식입니다. 넥스트 트레이드가 출범 한 달 만에 거래 규모와 참여율 측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4일 기준 넥스트 트레이드의 메인 마켓에서는 일평균 거래 대금이 기존보다 10배가량 늘어난 1조 6,540억 원을 기록하면서 거래량은 전체 정규 시장의 약 2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낮은 수수료와 자동 주문 시스템으로 인한 주문 우선 배분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HLB, 현대차 등이 거래 상위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은 여전히 거래 유동성이 낮아 양극화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특히 프리마켓에서는 소량 주문을 통해 상하한가를 형성하는 시세 조작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투자자가 단 일주 주문으로 14종목에서 인위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는 정보 공유 및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의 안정화를 위해 자연스러운 수요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수요 기반 확대 외에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NXT의 성공적인 안착이 한국 자본시장 구조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기업들이 러시아 내 사업 재개에 힘쓰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대기업들이 러시아 내 생산시설 복원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모스크바주 루자 공장에서 세탁기와 냉장고 생산을 재개했다고 하고요. 기존 벨라루스 경유 방식이 아닌 직접 판매로 전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 칼루가주 TV와 가전 공장을 여전히 중단한 상태지만 예의주의하면서 임차를 통해 시설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매각했지만요. 2년 내 재매입을 할 수 있는 바이백 조항을 포함한 상태에서 러시아 재진출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현대모비스는 AS용 부품 공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현대제철 역시 현지 인력 채용을 준비하면서 재가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전력 유통망을 유지하면서 현지 전시회 참가 등 영업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내 스마트폰과 자동차 시장은 이미 중국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요. 한국 기업들이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서둘러 복귀 채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국내 자동차 업계 관련 소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 진출 39년 만에 누적 판매 3천만 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달까지 총 2,930만여 대를 판매했다고 하고요. 현재 매달 10만 대 이상 판매하고 있어 이르면 오는 8월께에 3천만 대 고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1986년 엑셀을 시작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고요. 기아는 1994년부터 세피아와 스포티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현대차는 엘라베마주, 기아는 조지아주에 생산 공장을 세우면서 현지화에 나섰고요. 오는 26일에는 조지아 서베너의 세 번째 공장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1990년에 누적 100만 대, 그리고 2011년에 1000만 대, 2018년 2천만 대를 기록한 데 이어 불과 7년 만에 3천만 대 돌파를 앞두고 있어서 성장 속도가 더욱더 빨라진 모습입니다. 미국 내 베스트셀러로는 현대차의 경우 아반떼와 소나타, 산타페가 꼽힌다고 하고요. 기아는 소렌토, 스포티지, 소울 등이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유용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대체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전체 주식 종목의 30%가량이 편입이 되면서 더욱더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자동차 소식 전해줬었는데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자동차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추가적인 소식이 있어서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이거든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장 정리를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로 아쉽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가 워낙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국내 증시도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하지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리스크와 또 트럼프의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 때문에 결국에는 하락 전환하고 계속해서 파란불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6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261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전형적인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수급도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6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매도로 돌아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관만이 매수 우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시면은요, 역시나 코스피와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파란불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낙폭이 더욱더 컸습니다. 1% 넘게 빠졌는데요, 1.24% 전거래일보다 내리면서 711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대응하는 포지션 나타났고요. 계속해서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폭을 키우는 모습 나타났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장중 내내 계속해서 매도하는 모습 보였다가 그래도 오후 3시가 넘어서서 매수 우위로 올라서는 모습까지 나타나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역시 반도체 투톱 오늘도 약세 흐름 보여주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LG 엔솔 상승하면서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대, 2%대 각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연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은 3%대 또 한번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형제들,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 모두 장중 내 이 하락 전환한 이후에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하는 약세를 보이는 흐름 나타나면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47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50여일 만에 다시금 좀 최고점까지 올라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율에 대한 부담도 계속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이슈들까지 나오면서 국내 증시 흘러가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한 종목씩, 한 섹터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연 아나운서, 그러면 어떤 얘기부터 함께 나눠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오늘 주목한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폴란드의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주가가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33만 4천 원대에서 출발을 했고요. 장중 한때 3% 가까이 오르면서 34만 원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폴란드 국영전력공사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자르노비에츠 지역에 건설될 약 1기가와트 헤르트 규모의 ESS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7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자사의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26년부터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단순한 배터리셀 제공을 넘어 컨테이너형 ESS 시스템과 설계와 조달, 시공까지 포함된 턴키 방식으로 참여해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사 측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유럽 내 ESS 배터리 생산 및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인데요. 김영식 LG 에너지 솔루션 ESS 전지 사업부장은 유럽 시장 맞춤형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ESS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트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강세가 더 잘 보이실 텐데요. 어제도 상승했었지만요. 지난 21일 잠시 주춤했다가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0.45% 상승하면서 출발했고요. 장중 2.85%까지 올랐다가 꼬리 길게 달리면서 0.75% 상승해 종가 0.9% 상승해 종가 33만 6천 원에 형성됐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폴란드와의 계약 소식 전해졌습니다. ESS 관련해서 내용이 전해진 건데요.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 ESS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점점 커지면 이 바람이 불 때 에너지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것을 비축했다가 미래에 다시 꺼내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에너지 저장 장치의 비중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투자를 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또 오랜만에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종종 저희가 방송에 이 섹터가 나올 때마다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것 같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인데요. 여기 계신 아나운서분들은 지금 비만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딱 봐도. 근데 워낙 또 다이어트나 이런 자기관리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좀 개인적인 팁들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가연 아나운서는 팁 같은 거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팁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때 하루 2끼만 먹고요, 일단. 하루 2끼만 먹고요. 하루에 2끼를 드시고요? 네, 웬만하면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정말요? 네, 쌀밥을 안 좋아해요. 그럼 현미밥 빵을 좋아해요. 빵을 좋아해요? 빵을 이것도 좋아하는데 반전인데요, 네. 빵도 이제 네. 웬만하면 건강을 챙기려고 이제 현미로 만든 빵이라던가 그런 걸 먹는 편입니다. 굉장히 뭔가 교과서 같은 답인데 그다지 귀에 쏙 들어오지 않는 그냥 단백질 위주의 식단, 그리고 쌀 잘 안 먹고 운동도 하시나요? 운동은 제가 약간 체형이 비틀어져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살기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인들이라면 모두 다 좀 비틀어져 있죠. 저도 살짝 비틀어져 있는데요. 혹시 수연 아나운서는 어떤 팁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을까요? 저는 사실 딱히 관리하는 방법은 없는데 일일 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네. 원하는 걸 제가 양껏 먹거든요. 네. 그러면은 스트레스 완화도 좀 되고 뭔가 치팅데이를 매일 하는 기분으로 좀 간헐적 단식도 되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몇 시 정도에 한 끼를 드시는 건가요? 거의 20시간에서 24시간 정도는 텀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매일 몇 시 정도에 식사를 해요? 보통은 이제 오후 6시쯤에 좀 먹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 다들 존경스럽습니다. 하루에 2끼 먹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저는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고, 또 입이 길어요. 입 짧지가 않고, 한 번 앉아서 먹으면 계속 먹게 돼가지고요. 그 학창시절에 급식을 1등으로 받았는데, 이제 맨 마지막까지 먹고 있는 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럼에도 비만은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비만 관련된 이야기, 뭐 다이어트, 자기관리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눠봤는데, 자,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비만 치료제가 오늘장에서 대두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자, 유나이티드 레버러스토리지 이 자회사가 이 관련된 이 초기 임상 단계에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자, 일단 계약 조건에 따라서 노보노디스크는요, 뭐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전 세계의 독점 권리를 확보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큰 소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요, 2,700억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최대 2조 4천억 원 정도의 이 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마일스톤 지급에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에서 또 다른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최근에 노브노디스크는 미국 시장에서 자체 유통 채널을 활용해서 위고비 가격이나 프로그램을 전격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일단 회사 측에서는 자체적인 약국의 소매망인 노보케어를 통해서 기존의 한 달분의 약이 약 우리 돈으로 95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이를 우리 돈으로 73만 원까지 낮췄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일라일리가 한 달 전에 이 자사 유통 채널을 통해서 이 젯바운드 가격을 월 349달러 정도로 조정을 했다라고 전해졌는데, 이에 맞서서 노보노디스크도 가격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일반 소매 약국으로 확대를 하면서 점유율을 더욱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온 것인데요. 자, 이렇게 미국에서 대형 업체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국내 시장까지도 주가에 그 영향이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국내장에서는 여러 가지 중소형 업체들이 좀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8%대 견조한 상승세 이어주는 모습 나타났고요. 큐라티스는 8.53% 상승, 유한양행도 5%대 상승을 했고요. 인벤티지랩, 아이큐어 같은 종목들 오늘 장에서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만 치료제 가볍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또 다른 얘기들 함께 나눠봐야겠죠. 자, 어떤 내용 또 전해주시나요? 네, 저는 오늘 배당락이 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배당락에 관련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삼성화재인데요. 삼성화재가 배당락이를 맞아 장 초반부터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삼성화재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4%대, 5%대까지 하락하면서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가 하락은 배당락일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의 배당 기준일은 오늘 26일로 배당을 받기 위해선 기준일 이틀 전인 전날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배당을 노리고 주식을 매입했던 투자자들이 이날 대거 매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배당락일에는 배당권이 사라지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모습이 있고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성화재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배당락일 이후 주가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향후 시장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 보시면 이런 흐름 더 잘 보실 수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1.78%에 빠지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저가는 5.73%까지 내려봤다가 장 후반에는 아주 소폭 상승해서 5.22% 떨어지며 37만 2,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이틀 전까지 이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 날짜가 지나면은 좀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건요. 바로 어제도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까지 그 연속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전해드리는 내용, 바로 자동차주 그리고 부품주입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이 상호관세에서 국내의 자동차는 부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제외가 될 것이다 라는 소식 속에서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개별 이슈가 하나 더 더해져서 이러한 강세 흐름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자, 일단 현대자동차 그룹 쪽의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 미국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전해졌습니다.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소식이 나타나면서 자동차주 전체가 움직였고요. 특히나 현대차 그룹 전반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정말 여러 산업에 걸쳐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현대차 그룹이 이 관세를 맞아서 오히려 수출을 잘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런 난관을 타개해 나가겠다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것으로 투자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요, 백악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국의 향후 4년 동안 31조 원 규모의 투자 집행 계획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렇게 한국 기업 최초로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이 발표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정의선 회장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를 할 때 옆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는 눈빛이 참 스윗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기는 모습이 느껴졌는데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생산 분야에 86억 달러, 그리고 미래산업 에너지 분야에 63억 달러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 한국을 비롯해서 각국에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관세를 피하고 싶으면 대미 설비 투자를 늘려라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요. 여기에 좀 국내의 업체가 호응을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저희 언급을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이 루이지애나주의 신설할 공장에서 철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철강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25%의 관세를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원래는 한국의 기업도 적용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새롭게 한국 기업이 미국에다 공장을 짓게 되면은 이 관세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무관세 그러한 영향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는 현대차,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모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자동차 대표주뿐만 아니라 부품주 단에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게 이 현대차의 미국 현지 생산 확대가 된다면은 이 부품사들도 이 미국 내에 생산 기지를 갖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자동차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수연 아나운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하락한 장 속에서 15% 가까이 오른 종목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휴림 로봇인데요. 휴림 로봇이 적정 의견의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5.63% 오른 2,145원까지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휴림 로봇은 전날 장 마감 이후 감사인이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부여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제기됐지만 하루 만에 감사 의견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1일 보고서 지연 공시 직후 휴림 로봇의 주가는 5%가량 하락했었는데요. 이번 적정 의견 제출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다만 회계상 적정은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적합성을 의미할 뿐 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제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휴림 로봇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330억 원, 영업 손실 49억 3,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은 향후 실적과 사업 전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함께 보시면 휴림 로봇의 급등세에 좀 더 잘 와닿았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 초반부터 4.58% 상승하면서 출발했고요. 장중 15% 터치하기도 했으나 좀 힘이 많이 빠져서 장 후반에는 6.15% 오른 1,969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휴림 로봇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연 아나운서 저희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죠. 빌 게이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빌 게이츠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반편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여학생이 자기 반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만드는가 하면 친구들과 함께 인포메이션 사이언스사 급여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컴퓨터 사용 시간과 프로그램 로열티를 받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컴퓨터광 학생들의 잦은 사용으로 어머니 클럽에 기부금이 고갈되면서 시스템 연결이 여의치 않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게이츠는 친구들과 함께 오퍼레이션 버스를 찾아주고 시스템 무료 사용권을 얻어냈습니다. 또한 고교생 시절부터 워싱턴 주립대에 진학해 있던 폴 앨런과 함께 인텔 프로세서에 기반을 둔 교통량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어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빌 게이츠는 하버드대를 중퇴하고 자본금 $1,500를 갖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에 인터넷 창, 다시 말해 윈도우를 달기 시작한 것은 1983년 11월 1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지속적인 운영체제를 개선했음에도 확실한 시장 지배력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990년 5월, 빌 게이츠는 윈도우즈 3.0을 내놓았습니다. 윈도우용 프로그램이 대거 등장하면서 PC 운영체제 시장의 확실한 강자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내놓으면서 운영체제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시장 지배력을 높였습니다. 빌 게이츠는 PC와 소프트웨어의 시장 가능성에 대해 남보다 앞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 그리고 우수 인력을 적기에 스카우트하는 인재 중심 경영, 도전의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제국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2008년 6월 27일 빌 게이츠는 33년간 이끌어오던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났습니다. 자신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떠났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이런 수식어를 갖고 있던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인물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빌 앤 멜리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기본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학생 장학금뿐만 아니라 결핵 백신 개발, 빈민 지역 교육 환경 개선 등 세계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기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기부와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갖춘 세계의 발전을 위해 행동하는 빌 게이츠에 대해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인물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던 빌 게이츠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리포트 저희 알아볼 시간이죠. 자, 수연 아나운서 많이 준비하셨는데 우리 좀 짧게 알아볼까요? 네, 저희가 오늘 미증시에서 봄바람이 불었다 이런 표현 해드렸는데요. 최근 음식료 업계에도 훈풍이 분다는 소식에 제가 오늘 투자 리포트로 음식료 업계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국내 수요 회복과 더불어서 연쇄적인 가격 인상 그리고 수출 모멘텀이 뚜렷해지면서 음식료 업종의 투자 매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식료 업계의 최신 동향과 실적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근 음식료 업계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대비 음식료 업종의 수익률이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강력한 수출 성장, 둘째는 연쇄적인 가격 인상, 그리고 셋째로는 방어주로서의 수급 이동입니다. 특히 라면과 라이신을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국내 업체들의 연쇄적인 가격 인상 덕분에 음식료 업계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한국산 식품의 인지도와 수요가 크게 증가한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현황과 향후 전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음식료 주요 업체들의 실적은 시장 기대에 부합하거나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농심과 오뚜기 등 주요 라면 업체들은 최근 가격을 약 7% 인상하면서 본격적인 이익 개선 효과는 2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반면 CJ제일제당은 해외 바이오 법인을 정리하는 등 사업 효율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롯데웰푸드는 카카오 가격 급등으로 인해 수익성 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농심은 북미와 동남아 시장 확대에 힘입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한 상태고요. 오뚜기 역시 가정 간편식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그 주목할 만한 음식료 관련 주요 뉴스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뉴스로는 오뚜기의 3분 카레 가격이 13.6% 인상된 점과 농심이 미국과 동남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을 들 수 있겠습니다. 농심은 신라면 툰바 제품을 미국 월마트와 동남아 틱톡샵에 론칭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롯데웰푸드는 캐나다 코스트코에 제로 젤리를 출시했다고 하고요. 출시 후 한 달 만에 추가 발주를 받을 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는 국내 음식료 업체들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음식료 업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최근 원자재 가격 변동이 음식료 업계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음식료 업계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코코아 작황 부진으로 인한 코코아 가격 급등과 미국의 알루미늄 관세 인상으로 캔 제조 비용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원가 상승은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주요 기업들의 가격 인상 결정에 명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수출의 중심에 전략을 펼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 보겠습니다. 음식료 기업들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삼양식품은 미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40% 이상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빙그레와 노바렉스 등도 해외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들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전략과 추천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음식료 업종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으로는 삼양식품과 오리온, 그리고 CJ제일제당, 그리고 빙그레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들은 모두 수출 실적 증가와 국내 가격 인상 효과를 통해 이익 개선이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들 기업의 실적 모멘텀과 저평가된 주가 수준을 고려해서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양식품과 오리온은 수출 호조가 두드러지고요. CJ제일제당은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음식료 업계의 주요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글로벌 수요 확대와 전략적인 가격 인상, 그리고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이 맞물리면서 음식료 업계는 투자자에게 다시 한번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 판단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투자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리포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음식료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요.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장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연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장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 마감했지만 내일 상황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봤습니다.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그거 보면서 저를 계속 보시는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연 아나운서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7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다시 국내 시장을 떠나는 모습 보였는데요. 외국인아 돌아와라고 다시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국내 증시 장 초반엔 분위기 좋았는데 계속해서 가면서 안 좋은 분위기 이어졌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오늘장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수요일 방송으로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